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. 쌍방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1억 원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.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.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걸까요?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까요?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동원령. 우려스러운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. 동아일보 1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푸틴, 러시아군이 수세에 취해지자 2차 대전 후에 첫 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예비군 동원령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핵무기가 서방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우크라이나 반격에 수세에 몰리자 확전을 선언했습니다. 미국은 푸틴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고 입장까지 냈습니다.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그러자 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남성들이 러시아를 지금 탈출하려 하고 있다. 비행기 예매가 안 된다.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전쟁 언제 끝나는 걸까요?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북한. 오늘 한국일보 2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. 어떤 뉴스일까요?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대비 무대 북핵 인하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,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연설에는 언급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연설 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두고 민주당에서 추상적이고 공허하다,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퇴짜. 경향신문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누가 누구를 퇴짜놨다는 걸까요?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가 막힌 여당. 이준석 잡기 또 무리수다라고 경향신문 비판했습니다.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, 재판부를 두고 불공정하다. 그리고 한 비대위원과 대학교 동기동창이다라는 이유로 재배당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. 장기전 역풍 가능성도 일고 있다. 경향신문 쓰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물가나 환율을 잡아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국민의힘에서 왜 재판부 재배당, 소위 기피 신청 비슷한 걸 한 걸까 궁금해지긴 합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, 이겁니다. 협조. 조선일보가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. 협조. 집권 여당과 정책 협조가 잘 되나라고 차관들에게 묻자 차관들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X표시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. 차관들은 여당의 리더십부터 안정돼야 정부 국정 운영 속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국무조정실에서 5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주 회의할 때 체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관들이 여당과 협조 안 된다라고 X표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. 자, 여당이 안정돼야 용상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당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죠. 이준석 리스크죠. 과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